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는데 100일선 밑에 캔들들이 포지션에 있죠. 이렇게 100일선 밑에 있습니다. 100일선 이렇게 있고요.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모베이스는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최근에 뭐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에서 해먹고 여기 위에서 털어먹고 쭉 내빼 버렸어요 밑으로. 그러면 지금 100일선 아래에서 밀렸죠. 지금 밀렸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바닥을 항상 제가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닥이 전 저점들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바닥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바닥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좀 더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모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흐름을 좀 가져가는데, 여기도 바닥을 체크해 드렸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거 좀 지저분한 거 지우고요, 바닥을 다시 끊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지점들이 바닥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으로 보이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하시는데 완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좀 전에 이제 봤던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상승하면서 윗꼬리를 심하게 달았었는데 거래량이 없었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거래량이 조금 수반되긴 했었는데 완전 부족합니다. 아직 거래량이 부족하고, 지금 여기 100일선 이렇게 보시고, 근데 캔들이 계속 여기 데드크로스 나와 있다가 최근에 거래량 조금 수반되면서 여기서부터 상승하고 털어먹고 또 다시 빼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100일선 밑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100일선이 조금 더 내려가고 바닥까지 여기 좀 터치를 한다면 좀 접근해보고, 터치한 부분에서 거래량을 조금 수반하는 그런 지점들이 나올 때 접근해보는 게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그 변곡점에 걸려있는 아미노로직스 같은 종목은 BPS 대비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린 이유가 바닥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이 종목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와서 여기 지점들, 그리고 여기 지점들, 그리고 여기 지점들,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상승했던 지점에 날짜가 2021년 5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달에서 약 7개월에서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늘 변곡점이 발생됐었어요. 그죠? 검색식에 걸리면서 원래 온전한 변곡점은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여기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진 지점이 변곡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심하게 보는 거죠. 변곡점이 발생됐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며칠 보다가 보면 이렇게 양봉 캔들 나왔다가 음봉 캔들 나오는데 거래량이 줄어 있죠. 이런 지점부터 우행보한다 생각하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담아가 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수익권도 주죠. 이런 부분들 수익권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종가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다가 아래로 좀 내려가면서 거래량은 없습니다. 거래량은 없죠. 거래량 없는데 내려가면서, 그리고 중심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중심선을 여기서 딱 그어 보시면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요거는 차트 툴바를 이용해서 보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선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흐름에서 음봉 캔들 나왔다가 양봉으로 좀 지지하고 이제 급등하면서 날렸었는데, 이런 패턴들도 나옵니다. 어떤 경우들은 보면 여기서 다 지우고 다시 볼게요.
여기서 이제 캔들이 음봉을 하나 만들고 윗꼬리 좀 달고요. 음봉을 하나 만들고 다시 음봉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바로 급등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변곡점 걸린 종목들이 그래요. 특성이. 또는 또 여기 음봉을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V자형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V자형 반등하면서 급등하는 경우 이런 캔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N자형 반동도 나오고요. N자형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상승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플랫폼 패턴이라고 제가 뭐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우행보를 해요. 이렇게 계속 어떤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 우행보하다가 급등시켜버려요. 이런 종목들은 계단식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다시 급등시키고 이런. 네, 이런 패턴들을 좀 익히시면 어느 정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좀 만들었죠. 거래량은 앞전에 있는 거래량보다 안 터졌습니다. 여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매집 파동이라고 합니다. 아미노로직스를 매집 파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지점이 보시게 되면 상단을 여기 매집 파동의 최고점 종가 상단을 돌파했죠. 그럼 요걸 1차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1차 파동 이후에는 2차, 3차 파동이 나오겠죠. 그것도 좀 흔들면서 올릴 겁니다. 예전에 이제 히스토리 차트들이 다 이런 식인데 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면 매집 파동이 예전 히스토리 차트로 참고해서 보면 바닥까지 내려와서 바닥 다시 체크하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닥을 체크하고 보게 되면 바닥까지 끌어내려요. 무조건 다 바닥까지 끌어내려요. 이렇게 내렸다가 상승하고 내렸다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로나 낙폭 때인데 최근에 이제 지지하는 바닥들을 좀 그어보면 요 정도 선이 되겠죠. 최근에서 상승하는 포인트를 지점을 볼 때는 여기로 긋고, 그리고 진바닥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포인트를 볼 때는 예전 바닥과 이제 맞물려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 코로나 낙폭되었지만 낙폭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매집봉이 들어와요. 매집봉이 들어오고 1차 파동이 상단을 돌파합니다. 여기 매집봉 상단을 돌파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죠. 그럼 여기 한 2차 파동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래량이 줄어 있습니다. 이 부분 확대해 볼게요. 1차 파동 때보다 거래량이 줄어 있죠. 줄어 있는데 상단을 돌파하려다가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상단을 돌파하려다가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아예 내려까버리죠. 여기는 뭐 상한가인가요? 상한가 같지만 음봉으로도 내려갈 때도 거래량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집 파동 이후에 1차 파동, 2차 파동 이후에 3차 파동을 위한 추가 매집 파동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 매집 파동 때보다 1차 파동 때 이제 두 개 합쳐보면 여기 부분을 합쳐보면 여기보다 거래량이 많아요. 그리고 1차 파동 때보다 2차 파동 때가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그죠? 여기보다. 근데 여기는 2차 파동보다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3차 파동을 위한 매집 파동.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좀 심하게 내려가죠.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런 부분들 내려가다가 요렇게 좀 지지하는 구간들을 만들고 나서 지지하는 구간들이 요 선에서 나와요. 이렇게. 그죠? 2차 파동 하단 지점까지는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시면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2차 파동 하단 지점 정도까지 지지를 합니다. 여기 2차 파동이었죠. 2차 파동 상단, 이건 2차 파동을 위한 매집 파동.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보다 여기 하단 지점까지는 이렇게 막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심선을 그어보면 요 정도로 이제 여기도 긋고 여기도 한번 긋고 한번 해서 중간 지점을 한번 다시 그어 볼게요. 이 정도. 파동이 이렇게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그어 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뭐 중간 지점까지 이렇게 흔들다가 여기 좀 지지하면서 우행보하다가 날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100일선을 이제 완전히 중기평선이죠. 데드 크로스 하면서 여기 거래량은 없는데 개미들 털기 이런 작전이
들어왔죠. 쌍바닥을 찍었죠. 여기 보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쌍바닥 찍고 거래량을 조금 수반하면서 다시 매집하고 여기서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고 간혹 이제 보면 이제 바로 뚫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위에 한번 선을 다 그어 보세요. 여기 선은 여기 지점의 상단 지점 그리고 여기 지점의 상단 지점 여기 지점의 상단 지점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돌파하는 캔들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돌파를 못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돌파하려는 수급이 있는 좀 캔들이 나오고 나서 3차 파동 나옵니다. 여기. 3차 파동은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최고 거래가 터집니다. 보통 이런 식의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점이 예전에 5월달부터 약 한 11개월 1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3차 파동에서 물량을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게 내려가면서 개미들끼리 뭐 치고받고 하다가 손절 치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쭉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매집을 해요. 여기. 이게 매집 파동이에요. 그러면 금일은 1차 파동. 왜 1차 파동이냐? 보세요. 매집 파동 때보다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집 파동들의 상단 지점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보여졌고요. 이게 1차 파동이에요. 그럼 2차 파동 나오겠죠. 비슷한 앞전에 이런 흐름들처럼. 그러면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은 상단 지점을 돌파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졌다고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 흐름들을 보세요. 얘들이 작업을 할 때 보면 종목당 세력들이 이제 주인 세력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 얘들은 좀 상스럽게 얘기하면 좀 더럽게 작업을 합니다. 예, 이렇게 상한가 좀 터트린 듯 하다가 내려 까버리고 이렇게 뭐 W자 파형 만들면서 하단까지 내려 까고 상승시키고 또 하단까지 내려 까버리고 상승시키고 이런 식이라서 지금 이 지점도 바로 접근해서 수익을 본다라고 이제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캔들이 여기 이제 좀 당겨 와서 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 와서 보게 되면 오늘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고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캔들이 이렇게 내려 깔 경우가 더 이제 깔 확률이 높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심선 여기 부분을 딱 그어 보시고 선을 여기 딱 그어서 여기 중심선 그어서요. 캔들들이 이제 중심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지 지지하면서 양봉 캔들이 나오고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수반되는 지점이 나오면 변곡점 캔들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접근하시면 돼요. 1차 매수를 여기서 접근하시고 추후에 이제 뭐 다시 바닥까지 더 내려 까버리면 여기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지점을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캔들이 이제 5일선은 좀 민감하게 움직이죠. 빠르게 움직이니까 캔들이 여기 보면 여기 올라타는 지점들에서는 캔들이 여기서 5일선은 이제 장대 양봉에서 밑에서 움직일 거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여기가 변곡점 캔들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내려 까버리면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가 변곡점 캔들이 되겠죠. 이런 지점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시면 돼요.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들을 하라는 이유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따라가다가 여기서 고점에 물려서 뭐 이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 조금 이제 수반되는 지점에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상승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상승 1차 파동 지금 나왔지만 2차 파동 3차 파동 이런 상승 지점을 1차 파동에서 이제 더 높이 올라가는 2차 파동 2차 파동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상승 지점 내려 까더라도 분할 매수를 담아 가시게 되면 뭐 내 평단 좀 더 줄이고 이제 뭐 물량 늘려가면서 그렇게 수익 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곡점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바닥에 있는 저평가 우량주를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BPS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어서 저는 뭐 단기로 짧게 뭐 단타라든지 뭐 그렇게 약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겠지만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코스피 코스닥 뭐 2200~300여 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 우량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또 올려드렸던 영상도 있고요. 뭐 신화컨택 올려드렸었죠. 이런 종목들 괜찮죠. 이런 종목들은 BPS 5330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지금 주가는 좀 고평가되어 올라갔는데 여기 예전에는 다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그죠? 여기 선을 한번 그어 보시면 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 아니냐, 뭐 그거보다 예전의 저점들을 지지하는 최근의 저점이 보이는 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근의 저점이 예전의 저점들을 지지하는 부분이 나오는 지점, 그리고 100일선이나 300일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만들어간 지점, 이런 지점들이죠. 바닥. 여기 바닥이기 때문에 물량 매집을 얘들을 좀 상당히 좀 오래 기간 했어요. 2021년도 9월 달부터 지금 약 7개월여간 했는데 골파기를 하죠. 이렇게 골파기를 하고 거래량을 조금 이렇게 터트려 가면서 음봉을 만드는데 물량 테스트예요. 얘들 이제 고점에 있던 개미들이 이제 물량을 터나 안 터나 그런 거고, 여기서 여기 상승할 때 이쪽에 고점에 있던 개미들 뭐 분할 매수로 좀 따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물량 털죠. 털면 이제 음봉을 내려까면서 단타들 못 들어오게 하고, 다시 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량 조금 수반되지만 단타들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여기 고점에 있던 개미들 여기 또 물량 털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급등시키면서 여기 거래량들보다 더 터트리면서 상한가 만들었죠. 그럼 여기 이제 물량 매집이 여기까지는 끝난 겁니다. 그죠? 바닥에서 이제 물량 매집이 끝난 거예요. 요걸 1차 파동으로 볼 수 있냐? 아니죠. 물량 매집 파동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죠. 더 보기 쉬운데 선을 이제 바닥선을 그어서 박스권이에요. 이런 박스권, 작은 박스권이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역대 거래량이죠. 역대 거래량. 여기서 밑에 바닥에서 이제 한번 해먹고 나서 다시 터닝 하려고 여기서 물량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은 요거를 좀 땡겨와서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좀 흔들다가 위아래 꼬리 뭐 달면서 흔들고 음봉 만들고 뭐 하다가 1차 파동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시 흔들다가 뭐 올리든지 아니면 우행보하면서 계단식 상승하든지, N자형 파동, 뭐 이제 W자 파동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캔들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이렇게 올리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좀 이렇게 만들고 나서 상승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유심히 좀 관찰하시면서 분할 매수 담아가면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줍니다. 저평가와 이제 고평가라는 부분은 그 최근에 이제 바닥 지점에서 상승을 하는 변곡점 지점을 이제 지점이 보였을 때 BPS 대비 이제 무조건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BPS 대비, BPS가 주당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말하죠. 그래서 이 주가가 이 정도 가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준은 BPS가 뭐 5,330원이면 5,330원이 적정 주가예요. 근데 바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 주가를 보면 4,170원 이래 돼 있죠. 그럼 이 저평가 운영주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매집봉이 나왔고 약간 고평가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 우량주다 하고 매집봉이 나올 때부터 접근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 BPS보다 좀 상승해서 그런데 보통의 저평가 우량주들 보면 BPS가 6,000원짜리인데 뭐 지금 3,800원 뭐 이런 것도 있고, BPS가 5,000원짜리인데 뭐 4,300원 이렇게 뭐 근접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평가 우량주라고 하고,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온 부분들, 네, 또 변곡점 같은 경우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지점에서 나옵니다. 볼까요? 여기서 성과 검증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변곡점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변곡점 종목 중에서 저평가 우량주 3월 정도로 해서 3월 7일
태경케미칼, 대동기어 이거 볼게요. 태경케미칼하고 대동기어 두 종목. 태경케미칼 3월 7일날. 근데 이 종목은 너무 고점에 있어서 반등하는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패스하고요. 대동기어도 마찬가지. 좀 고점에서 반등하는 부분에서 나왔네요. 다른 종목들 볼게요. 이게 검색식에 다 걸린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이제 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저평가 우량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죠. 일진전기 같은 거 저평가 우량주죠. 이때 보면 3월 11일에 검색이 돼서 22% 상승했습니다만, 이런 종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월봉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까지가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되겠고, 이제 일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뭐 상승해서 고점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지지하는 지점. 그럼 여기서 바닥이 여기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바닥을 지지하면서 했던 바닥은 여기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조금 이탈한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시켜 놓고 보게 되면, 코로나 낙폭 때 이렇게 낙폭이 심했었고 반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제껴놓고요. 코로나 낙폭이 없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행보하다가 상승하거나 이렇게 했을 건데, 여기서 바닥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3월 11일 날 검색이 됐었어요. 날짜가 여기네요. 여기죠. 여기 거래량이 약 100만 주. 네. 유통물량 대비 좀 적은 거래량인데, BPS 8714고 재무제표 되게 좋죠. 재무차트 설정하는 방법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재무제표 좋죠. 네. 보면 이제 자본 총계도 그렇고 매출액도 꾸준히 계속 최근에도 증가했고, 부채 비율은 좀 높네요. 높은데 자본 유보율도 뭐 700% 적당한 부분이고, 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가면서 보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변곡점이 여기서 발생됐습니다. 발생되면서 여기서 1차 파동이 나왔죠. 네.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V자형으로 까든지 W자형으로 까든지 깝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W자형으로 깠죠. 까다가 다시 상승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가 변곡점 지점, 이제 매집 파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 조금씩 이제 계속 평소 거래량들보다 많습니다. 그죠? 평소 거래량들보다 많기 때문에 여기가 매집 파동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상승하면서 매집 파동 때 여기 고점 상단 부분을 뚫고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죠. 여기 거래량 좀 터졌고요. 여기 부분을 이제 1차 파동, 여기 2차 파동 아니냐? 2차 파동 아닙니다. 1차 파동 때보다 거래량이 줄어있죠? 없죠.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있죠. 여기는 2차 파동을 위한 다시 매집 파동. 왜? 1차 파동 때 여기 고점에 막 물려있고 이런 개미들
이런 거래량 없는 이런 하락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이런 지점에서 털어내요. 이런 지점, 여기 윗골이 달면서 이런 지점들에서 털어내기 때문에 이런 지점도 이제 개미들 1차 파동에서 물렸던 개미들 털라고 만드는 그런 파동입니다. 그래서 2차 파동을 위한 매집 파동이고요. BPS보다 이제 무조건 낮으면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감자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보였던 종목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1분만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BPS가 4077이고 재무가 좋죠. 보게 되면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재무가 나빴다가 지금 최근에는 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죠. 네. 근데 이게 저평가 우량주일까요? 지금 현재 뭐 요 BPS와 재무 상태를 이제 본다면 단순하게 저평가 우량주가 맞습니다. 근데 히스토리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올랐었죠. 이게 주가가 이런 종목들이 없어요. 잘 그죠? 거의 뭐 한 50% 많이 빼면 80%뭐 이런 식으로 빼버렸다가 다시 방등하는 경우는 있는데 192만 2184원이었어요. 최고점이. 근데 현재 주가는 2995원입니다. 몇 배 하락했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왜 이럴까요? 감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감자 보이시죠? 감자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예전에 뭐 190 몇만 원짜리가 이렇게 하락해 버리는 겁니다. 감자는 이제 보통 이제 무상 감자를 하죠. 이 예전에 조선 기업들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선 해운 쪽 그 기업들이 재무 상태가 안 좋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를 시행했습니다. 무상 감자를 통해서 뭐 10대1 무상 감자, 뭐 5대1 무상 감자 이렇게 뭐 계속 감자를 심하게 해버려 가지고 주가가 급락하고 여기서는 뭐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재무를 이제 개선시키면서 주주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기업에서. 이런 기업은 저평가 우량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 권역이긴 한데 이런 종목을 이제 접근해서 먹는다 라고 이제 접근하기에는 좀 안 좋은 종목이죠. 우리 ENL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이제 감자는 이력은 없습니다. 연봉 보게 되면 좀 잘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5,800원짜리를 막 바닥까지 빼서 거의 한 90% 이상, 95% 이상 빼버립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접근하기에는 괜찮죠. 지금 재무가 이제 조금 개선되고 있고 이 종목은 이제 분기 재무 이런 부분들 이제 체크하셔야 되고요. 부채 비율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70% 적당하죠. 자본주 보유율은 좀 적은 편이네요.
그래서 이거 바닥권역에서 터닝할 때 접근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봤을 때 히스토리 차트에서 역대 거래량이 터집니다. 저평가 우량주들은 역대 거래량이 터지는 지점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처음 지점이에요. 그래서 역대 거래량 터지고 나서 바닥에서 역대 거래량 터진 지점이 요 지점이었죠. 그죠? 여기서 다시 보게 되면 요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당겨 봤을 때 여기 빼고, 근데 여기 빼고 이렇게 해도 여기 좀 어느 정도 역대 거래량이 좀 터지는 지점이 나오고, 여기서 매집 파동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애들이 매집하고 좀 힘들게 흔들었습니다. 개미들이 힘들게 했죠. 여기 이제 대량 매집하고 나서 막 여기서부터 쭉 내려갔는데, 이거는 코로나 낙폭 때라서 쭉 내려,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까다가 이런 식으로 흔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 고점에 물려있던 개미들 손실률을 보게 되면, 선을 여기서 한번 쭉 꺼보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몇 퍼센트인가요? 이렇게 63%. 63%. 아니군요. 잠깐만요. 네, 63%네요. 마이너스 63% 만들고 여기서 다시 반등시킵니다. 이렇게 흔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할 때는 거래량 터질 때 뭐 조금 접근을 해서 이제 단타로 아니면 단기로 좀 먹는다 손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코로나 낙폭 때 이후에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파동들이 1, 2, 3차 뭐 이런 파동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매집 파동이 여기서부터 나오고요. 여기 쭉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 매집 파동이 나오는데 100일선 요선이죠. 300일선 돌파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변곡점 캔들이에요. 여기가 변곡점 캔들. 그럼 여기서부터 박스권 매집을 하고 거래량 없습니다. 여기가 매집 파동. 그렇죠? 그리고 나서 1차 파동은 요 지점 거래량 터졌습니다. 매집 파동 때보다. 그 다음에 박스권 또 매집합니다. 이렇게 또 위에 상단 돌파하는데 이런 거 다 매집 파동이에요. 1차 파동 때보다 거래량 없죠. 이게 매집 파동이에요. 근데 뭐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확대해서 중심선을 한번 그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중심선 그어보면 중심선은 지지합니다. 얘들이. 그죠? 중심선 지지하죠. 여기 1차 파동 때 있었던 중심선 지지하면서 우행보하면서 거래량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윗골이 달면서 여기 있는 개미들 물량들 다 받아서 준비합니다. 2차 파동을. 그쵸? 2차 파동 준비하면서 또 여기서 준비가 끝났으니까 거래량 터뜨리면서 2차 파동. 여기 이제 거래량 없죠. 요것도 이제 밀렸죠. 여기 이제 물려있던 개미들 물량 털어라. 나 3차 파동 만들 거야. 물량 받아 먹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박스권 만들고 3차 파동, 2차 파동의 상단 지점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를 좀 터뜨렸는데 2차 파동보다 거래량은 좀 줄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항상 세력들은 매집 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파동까지를 만들어요. 4차, 5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급등시키면서 1, 2, 3차를 막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캔들이 다 이제 좀 모양새가 다르고 세력들이 자기들이 작업하는 패턴들이 다 달라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이다, 그리고 뭐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평준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려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고 나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1차 파동에서 이제 매집 파동들이 보이고 내가 타점을 어디로 잡아서 2차 파동을 먹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 1차 파동 때 중심선 한번 그어보고요. 지지를 하는지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분할 매수로 따라가시면 돼요. 분할 매수로 쭉 따라가시다가 양봉 캔들이 하나 나오는 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런 지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죠. 네, 1차 매집할 수도 있습니다. 1차 매수할 수도 있죠. 근데 내려가는데 양봉 캔들이 다시 나오는 지점, 여기 요런 변곡점 캔들에서 2차 매수. 그래서 그럼 3차 매수까지는 안 가요. 아마 안 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거래량 터지는 양봉 캔들,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물량 이제
우리가 수익 실현하게 되면 1차 매수하고 나서 2차 매수까지 갔기 때문에 물량은 조금 더 늘었고, 거기에 대한 또 평단가 자체도 여기 1차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2차 매수를 여기서 했어요. 평단가도 좀 내려가고 물량은 좀 더 늘어났고, 거래량 터질 때 매도를 치면 수익금하고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가죠. 이런 방법이 이제 스윙 기법입니다. 변곡점 종목의 스윙 기법. 이건 좀 양호하게 올렸죠. 애들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계단식 상승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행보 하다가 상승, 그리고 또 우행보 하다가 상승, 요런 게 이제 계단식 상승. 완전히 막 이쁘게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근데 이렇게 좀 흔들면서 어떤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보통 그래요. 대부분. 아닌 종목들도 있긴 한데, 변곡점 종목들 찾으면, 변곡점 종목들은 처음에 매집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얘들이 자금이 있잖아요. 자금을 가지고 매집 파동 때 물량을 다 모아 놓습니다. 다 모아 놓고 1차 파동 때 얘들이 다른 통장으로, 다른 계좌를 통해서 1차 파동까지 상승시켜요. 그러면 얘들이 여기서 1차 파동 상승시키고 나서 개미들이 고점에 물렸을 때 좀 물량 또 털고 하다 보면 요 자금은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늘어난 자금으로 또 올렸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면서 또 자금력도 좀 더 보태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자전거를 좀 하죠. 여기도 자금이 좀 있어야지 1차 파동을 만드니까. 자전거를 하면서 내려가면 개미들 손절칩니다. 손절치면 더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또 요 자금력으로 2차 파동까지 만들죠. 그럼 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개미 털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3차 파동까지 만들면서 3차 파동 때는 여기 바닥에 있는 물량하고 여기 3차 파동까지 만드는 2차 파동 때에 투여됐던 자금을 다 털어버려요. 거래량이 여기 이렇게 보면 좀 작아 보이는데, 이때 음봉대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2100만 주입니다. 얘들은 이제 유통 물량이 3000만 주인데 2100만 주하고 조금씩 더 털죠. 여기 좀 지지하면서, 여기 지점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지지하면서 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면 되죠. 790만 주, 거의 한 2900, 3000, 그죠? 2900, 3000, 4000, 4400, 500, 600, 700, 거의 한 5000만 주죠. 5000만 주면 유통 물량이 3000만 주기 때문에 얘들이 갖고 있던 물량들을 다 털었겠죠. 개미들 이제 꼬시면서 개미들한테 물량 이제 던지고,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고, 다 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번 수익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그 오전장에는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잘 못 드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 보시면 최강 돌파 검색식하고 VI 전에 걸리는 VI 발동 검색식이나 세력들의 이제 수급하고 그날의 이제 주도주들이 좀 많이 잡힙니다. 그런 종목들 좀 참고하시고, 변곡점 종목에 걸리는 종목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좋은 종목들, 재무제표 괜찮은 종목들로 해서 스윙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 결과도 좋은 결과를 내줄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뭐 변곡점 종목들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나와요. 보시다가 이제 수급이 괜찮고, 이렇게 뭐 이제 아미노로직스처럼 이게 뭐 재무는 안 좋지만 재무가 좀 완벽하게 떨어지는 그런 종목 중에서 바닥에서 터닝하는 종목이 있고, 매집, 이렇게 매집봉들이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변곡점에 걸리는데, 변곡점 검색식에 걸릴 때 이 종목을 요 매집 파동들, 여기 안 보이시는구나. 걸릴 때 이런 매집 파동들을 체크를 하시고, 예, 접근을 바로 하시면 바로 이제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예, 이런 종목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보시고요. 영상 같은 것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